자, 오늘은 3차함수 그래프에 이어 4차함수 그래프인데, 자, 먼저 우리가 4차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3차함수 그래프의 부호 조사를 통해서 그릴 거다. 즉 3차함수 그래프가, 자, 먼저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도함수가 있다고 하자. 도함수가 요래 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3차함수 그래프가 점대칭인데, 이 3차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점대칭 도형이 되는데, 이때 x축이 요래 있는 경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때, 자, 이 3차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부호 조사를 통해서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즉, 그 말은 이 3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난단 말은 이 3차함수 식이 4a에 x-알파, x-베타, x-감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a가 뭐 편이상 양수. 자, 그리고 4a를 적은 이유는 그냥 4차의 개수를 a라고 쓰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도함수의 최고창 개수 3차 개수를 4a로 썼다라는 점. 자, 그러면은 여기 알파 있고 베타 있고 감마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 그 말인 거지. 즉 이렇게 1차식 3개꼴로 인수분해가 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할 때, 자, 먼저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서로 같다. 즉 그 말은 뭔 소리냐? 자, 우리가 미분 다음에 적분을 할 건데, 먼저 이 부분의 넓이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할 때 두 넓이가 서로 같다. 이 간격이 같을 때 3차함수는 점대칭 도형이 되고,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만큼 증가한다, 이 부분의 넓이만큼 뭐 감소한다, 뭐 그런 성질이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도록 하자. 지금 무슨 소리냐? 4차함수 그래프가 알파까지는 도함수 부호가 음수니까 쭉 내려온다. 이어서 극소를 갖는다 이 말이지. 근데 이 베타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니까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그려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의 넓이가 10, 그러면은 여기 증가량이 10, 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적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점대칭이니까 서로 같아서 증가량과 감소량이 서로 일치한다. 그 정도로만 알아놓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데, 이 증가량과 이 감소량이 일치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예쁜 W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가 F고, 이 fx는 뭐 ax 4제곱 뭐 이렇게 있겠지. 자, 그래서 먼저 이 4차함수 그래프가 3차가 이렇게 그려질 때, 부호를 확인해 보니 음양.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럼 이때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는 요 간격이 서로 같을 때 이 점이 대칭점이 되고, 그럼 이때 얘가 대칭점이 될 때 요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이 일치하게 되어서 요 부분의 면적만큼 증가, 이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 즉 지금은 면적이 같으니까 이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다.
즉, 이 극소점의 좌표가 서로 같다. 뭐,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4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그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X축이, 물론 여기서 X축이 어디인지는 몰라. X축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요 점의 X좌표가 알파였고 이 점의 X좌표가 베타가 아니라 감마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4차 함수 그래프가 4차 방정식, 는영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4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지. 그러면은 알파에서 중근, 감마에서 중근을 갖는구나. 즉, 얘 알파가 중근, 감마가 중근이니까 이 4차 함수 식이 초고차함계수 A하고 x-알파의 제곱, x-감마의 제곱꼴로 표현이 되는구나.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럼 만약에 얘가 x축이 아니고 뭐 다른 직선일 수도 있잖아. 얘가 x축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인데 왜? 알파 집어넣으면 0되제, 감마 집어넣으면 0되제, 그리고 얘 미분했다 쳐봐. 그래도 알파 집어넣으면 0되제, 감마 집어넣으면 0되제. 그냥 그렇구나 정도. 그래서 접하는 형태니까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2개로 표현이 된다. 근데 얘가 만약에 x축이 아니라 직선 y는 k였다. 그럼 이렇게 있을 때도 여기에 뒤에 그렇지 플러스 k가 붙으면 되겠지. 즉 알파 집어넣어서 k 나온다. 감마 집어넣어서 k 나온다. 그리고 얘 미분했을 때 k는 안녕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알파 집어넣었을 때 이 도함수 값이 0이 나온다. 감마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나온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이 fx가 대충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 정도 이해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4차 함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은 이 베타가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얘를 우리가 m이라고 두면은 이 값을 셈이 편의상 m으로 뒀다 치면은 요만큼 간격이 지금 편의상 뭐 d라고 해보자. 요만큼 간격도 d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자, 이 점의 x좌표를 m이라 뒀을 때 이게 선대칭 도형이 된다. 즉 여기가 m-d 여기는 m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간격, 이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가운데 m을 기준으로 m 플러스 d, m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즉, 이 fx는 x는 m에 대하여 선대칭이 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 식을 다시 적어보면은 요거 fx가 얘랑 얘가 중근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a에 x 마이너스 다시 여기를 x축으로 그냥 볼게. x축으로 y는 k로 봐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y는 k로 볼까? 어쨌든 자 다시 뭐라고? 얘 중근이 된다. 그럼 x 마이너스 m 플러스 d 제곱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d 제곱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 식을 쓸 수 있다. 그럼 이때 얘가 이 x는 m의 선대칭인 걸 확인할 때 우리가 이만큼 간격을 잡았을 때 이 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겠지, 맞지? 이 간격을 어떻게 잡든 이 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선대칭이 되면은 예,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겠지,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이 x는 m을 기준으로 이 4차 함수가 선대칭이 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냐? 얘 그냥 y는 k라고 하고 한 거야. y는 k라고 하고 한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m을 기준으로 요만큼 간격, 뭐 아무거나 해도 돼. 요만큼 간격을 x라 해보자. 그럼 요만큼 간격도 x가 되겠지, 맞지? 그럼 이때 얘 결국 이 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되잖아, 맞지? 즉 fx가 이 식일 때 f m-x 값과 f m 플러스 x 값이 이게 서로 같으면 그러면은 이미 x에 대하여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면 그러면은 얘는 직선 x는 m의 선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 식과 얘 식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fx가 요거라 했으니까 x자리에 m-x를 넣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x자리에 m 플러스 x를 넣으면 된다. 그러면은 얘 x자리에 m-x 넣는다. 그럼 얘는 a x자리에 m-x 넣으니까 m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d. 우리 마이너스 x 플러스 d니까 x 마이너스 d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 얘도 x자리에 m-x가 들어간다. 그럼 m은 사라지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d. 그럼 얘는 x 플러스 d 제곱. 자, 그래서 이 좌변의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마찬가지로 우변의 식도 x자리에 m 플러스 x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a에 여기 m 사라지고 플러스 d죠. x 플러스 d 제곱.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은 x 마이너스 d 제곱. 자, 그래서 두 식이 모양이 조금 위치가 바뀐 것 뿐이지 서로 같다. 즉 항등식이 된다. 얘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그래서 이 등식이 항등식이다. 즉 이 4차 함수가 진짜 x는 m의 대칭이 된다. 즉 대칭 축이 x는 m이 된다. 라는 사실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4차 함수는 이렇게 선대칭 도형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어.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얘를 이렇게 잘 안 쓰고 얘를 x자리에 뭐 항등식이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x자리에 x-m을 넣어서 보통 정리를 하는데 자, 여기 먼저 적을게. x자리에 x-m을 넣는다. 그럼 이 식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도 있다. 즉 x자리에 x에 x-m을 대입을 한다. 자, 그러면은 x자리에 x-m을 집어넣으면은 이 우변이 fx.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좌변이 되겠지. fx는 마찬가지 얘도 x자리에 x-m을 대입하니까 f 2m-x. 이 등식도 항등식이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등식이 항등식이 되면 성립하면은 이러면은 함수 f는 x는 m의 대칭이 된다. 예, 선대칭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fx가 요거지. 그럼 여기 x자리에 2n-x를 딱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나온다 그 말이겠지. 자, 그래서 선대칭이 되는 거, 특수 케이스야 특수 케이스 선대칭이 되는 거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꼴로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fx랑 f2n-x가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함수 f는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즉 선대칭이 된다. 자, 그 다음 자, 먼저 x축이 절에 있을 때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요래 있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 자, 그럼 누가 봐도 얘 넓이보다 얘 넓이가 크지, 맞지? 그러면은 뭐다? 4차 함수가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은 많이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넓이가 더 크니까 감소량이 더 크다. 증가량보다 감소량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된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번엔 3차 함수가 요래 있다. 자, 3차 함수가 요래 있으면은 똑같이 뭐라고? 요 부분의 넓이가 요 넓이보다 넓지, 맞지? 그러면 뭐다? 이 3차 함수가 극소를 갔는데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요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충 뭐 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칭점이 요 있는데 우리는 부호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고 도함수의 부호 조사를 할 때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넓은 이쪽 면적이 넓으면 많이 올라간다. 면적이 좁으면 조금 내려간다. 다시 면적이 좁으면 조금 올라간다. 면적이 여기 넓으니까 많이 내려간다. 요 정도로만 일단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를 일단 정확하게 좀 그릴 줄 알아야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다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f 프라임. 자, 이번에는 x축과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x축과 접하는 케이스. 그래서 여가 뭐 알파, 여가 베타. 자, 그럼 부호를 조사해 보면은 음에서 양됐다가 0 찍고 다시 양되지. 자, 그럼 이때는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자, 요때는 여기서 극소로 갔겠지, 맞지? 극소. 그리고 여기서는 요만큼 증가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증가한다.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자, x축이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x축이 만약에 요 있다 생각해보자. x축이 요 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베타 여기는 알파. 그럼 그때 여기는 뭐 또 다른 뭔가가 있겠지. 여기에는 뭐 m이라 해볼까. 자, 그럼 이때 이 4차 함수 식은 일단 베타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맞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그리고 다시 증가한다. 그래서 이때는 얘가 베타가 3중근이 된다. 즉 1실근에 1삼중근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fx식이 최고차계수 a하고 x-m에 x-베타의 세제곱 이런 꼴로 좀 표현이 된다.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좀 특수 케이스다. 얘 베타가 3중근이 되는 특수 케이스다.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하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갑자기 아볼로 바뀐다 이 말이야. 그냥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대략 다시 4차 함수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 마찬가지 fx가 요래 있을 때 f'x 요래 있을 때 이번에는 x축과 이렇게 접한다. x축과 요래 접한다.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 하면은 자, 요까지 내려간다. 4차 함수 그래프가 요까지 내려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내려간다 이 말이지. 여기서 다시 내려간다. 그래서 극소 찍고 올라간다. 4차가 요렇게 그려진다. 자, 그래서 4차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즉, 두 케이스 전부 4차가 극대가 안 나오지. 4차가 극대가 나오려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한다. 즉, 이 4차가 어딨노? 이 4차가 극대를 가지려면은 지금 A가 양수인 경우 이야기하는 거야. A가 양수일 때 이 4차가 극대가 존재하려면은 이 3차가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부호 변동이 생겨서 극대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뭐다? 극대가 생긴다. 그 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부호가 음에서 0 찍고, 다시 0 찍고, 양. 그럼 4차 그래프는 내려오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 되고, 다시 내려간다. 즉, 아볼에서 이렇게 위볼로 바뀌는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극소 찍고 쭉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하자. 마찬가지 여기도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다. X축이 이렇게 있었다.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는 뭐 또 M이라 할까?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알파가 3중근이 된다. 그리고 M은 실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fx식을 좀 생각해 보면은 최고차 함계수 A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 4차식이 이런 걸로 좀 표현이 된다 라는 거 특수 케이스 그렇구나. 자, 그래서 4차는 3차 그래프에 생긴 조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무튼 뭐 이런 모양의 4차 함수가 그려질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해주고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실근 1삼중근 1실근 1삼중근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그래서 식을 작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이때는 얘가 부호가 감소하다가 이건 계속 증가지. 계속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게 4차 함수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안 중요해. 이때는 별로 안 중요하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이제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감소하겠지. 여기까지 감소한다. 극소를 찍는다. 자, 그리고 증가하는데 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도함수야. 우리 지금 4차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야. 4차 기준. 뭐라고?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이 나온다 이 말이야. 요만이. 알겠지? 그럼 이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돼야 한다 이 말이지. 이 점에서 대충 최소. 이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대강 그려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즉 도함수 값이 증가하지. 도함수 값이 증가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대충 그려지는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안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4차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지. 여기서, 쭉, 이렇게, 양수 찍다가, 맞지? 양수 찍다가, 어쨌든 그 양수 값이 작아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서 좀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오다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진다. 그래서 대강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함수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극소값을 하나만 갖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일단 요까지.